네. 잠시만요. 네,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직 입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살짝 열었다가 보도록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어디 걸어가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만나뵙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어, 지금 몇 분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한 8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혹시 띄워드리는 화면 공유 잘 보이시는지도 한 번만 체크 부탁드릴게요. 요거 혹시 잘 보이시는지. 네, 그리고 목소리 안 들리시면 바로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혹시 안 들리시거나 안 보이시거나 뭔가 중간중간 질문이 생기시거나 그런 것들은 채팅으로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말씀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고 잘 보인다고 하셔서 곧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네.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시험이 끝나서 또 이제 활기찬 시기인 것 같아서요. 마침 또 제가 시기를 잘 고른 것 같네요. 일단, 네, 한 1분만 있다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많이들 계시는군요. 우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간단히 일단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오늘은 저희가 물론 신청하신 분들 쭉 보니까 세드런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드런이 전반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강점이 있고 지금 요 시기에는 어떤 기능들을 사용하시면 좋을지 이런 걸 좀 간단하게 탁탁탁 해가지고 제일 좀 이왕 사용하시는 거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만한 기능들 위주로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들고 왔다는 점. 네. 일단 타이틀에서 저희가 여름방학 이대로만 따라 하세요라고 적었지만 사실 모든 학원들이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다르고 네. 운영하시는 수업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강압적인 아니 이런 뭔가 가이드를 완벽하게 제시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선생님들이 저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 학원은 이 정도 기능은 내가 써볼 만하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제안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올해 이번에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반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엄청나게 새로운 기능을 설명해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방학 기간 동안에 이런 저희가 갖고 있는 영역 중에서 이런 컨텐츠를 이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제 가이드를 드리는 부분인 거고 아까도 수진 씨가 얘기를 했지만 오늘 참석하시는 사용자분들 중에 지금 97%가 이제 저희 비회원이시더라고요. 예, 정확하게는 완벽한 비회원은 아니지만 87%가 비회원이고 나머지 10% 정도가 이제 무료 회원이신데 무료 회원이시면 사실 보이지 않는 콘텐츠가 거의 90%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저희는 거의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인지하고 아마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거의 100분쯤 들어와 계시는데 혹시 끊기거나 하시면 말씀을 주시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혹시 완전 처음에 나 세들은 저 아예 모른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간단하게 용어 정리 먼저 하고 들어가자면 캠퍼스라는 공간이 세들런에서 가장 큰 큼지막한 공간인데요. 세들런은 기본적으로 학원이나 학교를 좀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학원 혹은 학교를 그대로 옮겨놓은 무형의 공간, 온라인상 공간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건 그 공간이 캠퍼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캠퍼스 하위에 뭐 학생들을 넣어놓는 뭐 반이라고 볼 수 있는 클래스가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 콘텐츠 팩토리 이따 볼 건데요. 그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문제를 만들고 뭐 컨텐츠를 만드는 컨텐츠 공장 말 그대로 그런 공간이 존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공장에서 문제를 만들어 쓰시면 물론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원하는 것들을 뭐 다 이렇게 뭐랄까 커스터마이징 하면 제일 좋긴 한데 그게 좀 곤란하다. 나는 아직 좀 어렵다. 잘 모른다 하실 때에는 콘텐츠 마켓에 가서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를 갖다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TR 테스트 코스, 이거 다 보실 건데요. TR 테스트 코스라는 건 저희가 만드는 컨텐츠, 세드론에 있는 컨텐츠들 중에서 학습할 수 있는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R은 트레이닝의 준말이라서 문제 풀이를 할 때, 시험이라기보다는 좀 반복할 수 있는 연습 문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스트는 시험 말 그대로. 시험 딱 시간 정해놓고 풀고 나서 시험 보고 난 그 점수가 딱 바로 나오는 그런 테스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는 이 TR 테스트가 여러 개 모여가지고 하나의 커리큘럼처럼 만들어져 있는 뭐 일주일치, 한 달치 이런 커리큘럼화 되어 있는 TR 테스트의 묶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회원 등급은 이제 이따가 설명하면서 많이 등장할 개념이라 넣어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 회원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무료 회원 등급은 뭘 하실 수 있느냐 하면 무료 어휘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 어휘 이용하실 수가 있는 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유료 회원 등급은 크게 두 개 나뉘어지고 있는데, 프리미엄 보카라는 단어 중점 프로그램만 이용하실 수 있는 등급이 있고, 그 다음 모든 콘텐츠 다 이용하실 수가 있는 올인원 프리미엄 등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 저희가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혹시 전혀 생소해서 하나도 못 알겠다 하실 분들이 계실까 봐 잠깐 용어 정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네, 저희가 세드런에 대한 사용법을 안내해 드리진 않을 거예요. 예, 네, 일단 사용법에 대한 안내는 저희가 한 거의 1년에서 반년 이렇게 지속되는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이제 가르쳐 드렸던 이런 사용법, 이제 기능별 사용법은 다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세드 유튜브에서 저희가 모든 기능별 이제 영상들이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설명 중에 아, 저런 거 어떻게 하지라고 궁금하신 부분이 생기면 저희 이제 유튜브에서 세드만 검색하셔도 저희 전용 채널이 이제 검색이 되니까 거기서 저희가 이제 재생 목록을 다 이제 재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기능을 기억만 해뒀다가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해당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통해서 기능에 대한 이용법은 거기서 익히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 여러 번 진행하다 보니까 이걸 계속적으로 듣는 선생님들이 계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 영상에 대한 효용성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학습하시는 이제 시간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라도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CS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원격도 해드리면서 설명도 가능하고요. 뭐 장시간이든 얼마든 선생님이 원하는 만큼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 불편해하시는 마음 없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충분히 설명을 다시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오늘은 그냥 들어보고 그냥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자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되게 솔직하게 뭐랄까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은 것들도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고 싶은 여름방학 쓰면 좋은 기능들 말씀드리기 전에 세드런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베이스로 깔고 가면 좋은 전제 조건들부터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세드런이 어떤 프로그램이야라고 할 때 이걸 좀 알고 가셔야 한다라는 한마디 정의를 딱 하고 지나가자고 하면 요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세드런은 기본적으로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네. 그럴까요? 일단 저는 일단 마케팅 팀장으로서 제가 뭐 이런 걸 좋다 좋다 좋은 것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저는 이제 17년 동안 모든 학원들을 막 미팅을 돌고 지금도 하루에 뭐 한 것이 돌거나 아니면 기회가 되면 1년에 계속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에 대한 피드백을 항상 주시죠. 저희는 뭐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교재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받았지만 최근 한 1, 2년 동안 이제 프로그램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많이 이제 찾아뵙고 있고, 많이 오늘부터 쓰신다고 하시면 저는 아마 이제 그 선생님을 또 연락드려서 찾아뵙고 어떻게 쓰고 계시냐 이런 걸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런 건 불편하다, 이런 거 쓸만하다, 이런 것들을 저 머릿속에 다 취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도 세드런이 이 정도에서는 선생님들 쓰실만 하겠구나라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제안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먼저 앞서 나가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좀 다양하게 이제 저희와 다른 서비스를 진행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아마 선별적으로 아, 우리 학원에 맞는 프로그램은 이게 더 적합해. 아니면 저런 걸 같이 쓰면 좋겠어. 약간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들 구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저희는 그러면 컨텐츠적으로 이제 좀 제안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세두라고 하면 사실은 누구나 다 아시는 부분들이 세두가 갖고 있는 문제집에 대한 퀄리티라는 걸 저는 이제 자부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문제와 좋은 개념과 그리고 믿고 쓸 수 있는 약간 교재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세두란에 녹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교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항 하나하나를 저희가 이제 입력 방식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정오답까지 체크할 수 있고 이런 개념과 개념을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든 것이 세드런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개념이라는 것이 문제에 갖고 있는 속성일 뿐이지 이런 책에처럼 막 설명이 세세하게 이제 세드론에서 제시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만약에 이론적인 공부를 학생들과 하실 때는 물론 지금 선생님들 하시는 것처럼 교재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드론에서는 그런 개념 이후단에 이제 제공되는 모든 문제들이, 그러니까 세드가 갖고 있는 책에 있는 모든 문제, 그리고 워크북에 있는 모든 문제, 추가 문제로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는 이제 자료식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데이터화, DB화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의 DB화가 선생님들이 이 파일에서 저 파일 이제 다운받아서 그냥 그 파일 그대로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원래 쓰던 이런 문항들을 출제 포인트를 검색하면서 쓸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원했던 교재가 따로 있다면 그 교재를 검색해서 바로바로 목차별로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이제 시스템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현재로는 문제 은행형 서비스에 더 적합하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더 최적화해서 쓸 수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세드런이라는 게 개념보다는 문제 드릴에 가깝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용을 하실 때 정규 수업 때 얘를 사용한다라기보다는 적용 연습이나 뭐 복스 테스트나 진단 테스트 이런 용도에 사용하시는 게 더 적합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얘를 단독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렸을 때 별도의 수업을 진행하실 때 그다음에 교재랑 병행하실 때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이니까 기본적으로 자동 채점이나 인쇄 절감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저희가 세듈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제가 이제 다녔던 학원들의 선생님들 중에 가장 컴플레인이 이게 교재만으로 수업을 하시던 선생님들의 컴플레인은 사실 그거였어요. 교재에 대한 분량에 대한 컴플레인이 가장 많아요. 선생님들이 뭐 질은 솔직히 저희가 얼마든지 업그레이드하고 뭐 오차가 있거나 아니면 오타가 있거나 아니면 개념 오류가 있거나 이런 것도 다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데 이 선생님은 이게 많다 그러고 저 선생님은 저게 적다 그러고 저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도 더 부족하다고 하시고 이런 거 정말 수만 가지의 이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교재 하나를 수업을 하셨는데 진도를 다 뺐는데 뭐 실수가 4개 실수가 남아요. 한 5개 실수가 남아요. 아니면 진도를 다 못 뺐는데 실수가 이미 끝나버리고 책에 뭔가 남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이제 고민이 약간 이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럴 부분에 있어서 콘텐츠를 선생님들이 막 어떻게 수급하시는가 이런 걸 좀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교재 단위로 뭔가 콘텐츠가 다 정립하 이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내가 오늘 만약 엇바것을 수업을 했는데 이런 한 2시간 정도 추가 문제를 애들과 수업을 하면서 내가 이 실수를 마무리하고 싶다. 그럴 때 얼마든지 그 엇바것과 병행할 수 있는 콘텐츠를 검색해서 쓰셔서 그 2시간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이제 개설을 하시거나 내가 이 교재가 진도가 다 못 끝났는데 여름방학이 끝났다. 그럼 애들에게 문제를 제공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인쇄물을 이제 막 열심히 준비하면서 제공하실 수도 있지만 뭔가 세드런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 나머지 내가 진도를 이제 진행하지 못한 문제들을 애들한테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푸시를 해서 추가 학습을 할 수도 있고 저희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영상 기능이 또 있어요. 선생님들이 보강을 또 애들이 이제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미리 준비해 놓은 영상이 있거나 그때 가서 미리 뭔가 촬영을 했을 때 애들에게 이런 직원 이런 부분은 집에 가서 한번 보강으로 들어보고 내가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한번 풀어봐.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참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으로 해결하기 이제 물리적으로 제약이 힘든 상황이 많이 오잖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난 이미 다음 달부터 이제 정규 반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애들을 이제 보강으로 해결해야 되는 이런 물리적인 문제점. 그런 것들을 난 선생님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결하시면 좋겠다. 라는 이제 기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일단 세들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런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이번 방학 세들을 드린다, 우리 학원에 넣는다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가져가셔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셔라라는 거를 좀 큰 단위부터 작은 단위까지 조금 이렇게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시스템 세팅인데요. 요거는 어떤 거에 대한 얘기냐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들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우리 학원에 맞게 얘를 좀 잘 녹여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원에 세팅을 딱 들였다라고 했을 때, 다 거의 다 하잖아요. 우리 학원 대형 학원일 수도 있고, 우리 학원은 뭐 작은 공부방일 수도 있고, 또 우리 학원 되게 특이하게 예를 들어서 뭐, 수업을 따로 하지 않고 1대1로 맞춤을 하는데 수업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문제를 주고 받고 뭐 피드백만 따로 하고 이런 학원도 있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니까. 그래서 학원마다 다 다른 스타일인데 그럴 때 세드런이라는 곳이 되게 자유도가 높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세팅을 하는 방법이 되게 천차만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예시도 있으니까 세팅을 하실 때 이렇게 한번 해보셔라 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좀 예시가 있으니 우리 학원에 맞는 방법은 어떤 것일지 한번 보시면서 예시를 가져가시면 인사이트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실험 보여드리면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혹시 지금 보이실까요? 이 화면? 어, 네. 저희는 별 보이는데 말씀 없으시니까 잘 보이시는 저희는 걸로. 보이는데 이 가끔 안 보일 때가 있어가지고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일단 캠퍼스 운영을 하실 때 네, 이거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선생님들은 하나의 캠퍼스에만 소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원장님이든 거기 학원에 소속된 선생님이든 하나의 캠퍼스만 운영 가능하기 때문에 이 캠퍼스 하나를 우리 학원처럼 내가 운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학생들을 여기에 초대를 하시잖아요. 그럼 학생들을 초대했을 때 저희는 한 학생당 이런 색깔별로 하나의 이제 집합을 저희가 이제 클래스라고 얘기하는데 학생은 5개의 클래스까지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5개라고 지정한 이유는 학생들이 아무리 이제 많은 수업을 듣다 하더라도 경우의 수에 따라서 5개면 충분하겠다라고 이제 예상을 한 건데 그 5개의 예시를 저희가 이제 한번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학원에는 사실 정규반이라는 게 항상 존재를 합니다. 뭐 내신과 별개로 뭐 2개월이든 한 달이든 3개월이든 그 학원만의 정규반 시스템을 항상 이제 꾸려가시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무조건 기본으로 깔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학생들을 막 초대를 하고 선생님이 원하는 교재 아니 컨텐츠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실 때 콘텐츠 분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정규반은 저희는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규반이 A가 있거나 B반이 있거나 레벨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분명 내신이 도래를 합니다. 어느 학교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내신반을 따로 세팅을 하시거나 그 학교별로 이제 많이 분반을 많이 시키시죠. 예, 그렇게 했을 때 이 반의 애들을 뭔가 좀 이제 공동으로 병행을 하면서 뭔가 컨텐츠는 다르게 주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파란색으로 이제 뭔가 내신반을 이제 운영을 할 때 정규반에서 제공하지 않은 별다른 콘텐츠를 내신반에서 제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정규반 A에 속하면서 내신이 휘문고다. 그러면 이 2개 반의 학생이 동시에 소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내가 4월이나 5월 때 중간고사 준비할 때는 휘문고에서 수업을 이제 학습을 하다가 다시 그 내신이 끝났을 때 정규반 A로 가서 본체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 이런 경우 말고 이런 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학생이 이제 그 학원을 다니고 있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경우 이제 여름방학이 이제 진행하실 때 또 신규 회원을 모집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이런 정규반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름방학이 끝나게 되면 이런 정규반도 계속 이제 이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클래스는 유지를 하시고 이런 노란 색깔로 저희 선생님이 인지하기 편하도록 뭐 특강을 문법반으로 진행을 하시던 아니면 구문반을 진행하시던 어휘는 이제 별도로 또 진행을 하시던 이런 식으로 특강을 진행을 하실 때 네, 지금 잠깐 화면이 잘 안 보이신다는 분이 있어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보이실까요? 지금은 보이시나요? 이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네. 아,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정규반일 때 이런 클래스 2개 정도를 세팅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내신반일 때 별도의 클래스를 세팅하시거나 지금 말씀드린 방학이나 이런 특별한 시기에 이제 문법반이나 이런 식의 이제 영어 이제 특강을 진행하실 때 별도의 이제 클래스를 병행으로 이용하시라. 이 병행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쨌든 내가 저걸 진행해 놓은 걸 끝난 게 아닌데 유지는 시켜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규반도 유지해야 되고 이 학교가 이 내신이 지금 중간고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 또 쓰셔야 되는 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내가 이제 방학 때마다 특강을 돌리는 이런 것들을 병행을 유지하시면 되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모든 영어학원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뭔가 테스트를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 회원을 모집할 때 그 아이의 이제 실력을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마다 레벨 테스트를 무조건 진행하세요. 보통은 종이 시험지를 애들에게 주어서 어느 반에서 몇 분 안에 풀고 와라 이렇게 하거나 랩실이 있으신 경우는 컴퓨터로 일반적인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의 세듈런에서도 가능하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세듈런에선 좋은 게 뭐냐면 문법과 구문과 어휘 영역에 있어서는 일단 선생님들 얼마든지 문제를 자꾸 다시 리플레이스 시킬 수 있어요. 예전에 이런 문제를 했는데 한번 유출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선생님들이 레벨 테스트를 한번 세팅하고 나서
그냥 귀찮으면 약간 쭉 진행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저기 갔더니 이런 테스트를 하더라. 약간 이렇게 뭔가 공유되기 시작하면 레벨 테스트의 질이 약간 떨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한 달마다 만약에 레벨 테스트에 대한 테스트지를 바꿔주시면 학생들은 계속 그런 새로운 테스트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약간 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원하시면 저희가 예시로 이제 중 1, 2, 3만 이제 체크를 해놨지만 이런 것도 얼마든지 코스를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무한대로 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중1도 만약에 원하시면 뭐 레벨을 상중하로 세팅을 하거나 고등학교도 고1, 2, 3을 다 세팅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물론 저희가 아직 독해가 없습니다. 독해가 아직 없기 때문에 독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직접 입력하는 방식의 이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원하시는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의 문제나 아니면 기출문제, 내신의 기출문제 등을 어느 정도 입수를 해서 입력을 시켜 놓으시면 그런 것들을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같이 활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코스나 TR이나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법이나 구문이나 어휘의 영역을 섞어서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테스트 하나 치를 때는 문법 하나 치르고 구문 하나 치르고 어휘 하나 치르고 그리고 독해 하나 치르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새로운 클릭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이제 클래스로 이제 제공을 하면 학생은 이거 풀고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간 체크도 가능하기 때문에 얘한테 제한 시간을 너는 이건 10분, 10분, 10분 안에 하나씩 이제 건너가면서 풀면 돼라고 이제 안내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도 레벨 테스트 하나의 반을 개설을 해 놓으시면 신규 학생이 올 때마다 걔한테 이제 아이디 하나만 건네주면 무조건 자동으로 테스트를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채점이 빠르니까 선생님들이 상담도 얼마든지 더 이제 용이하게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다. 이런 부분 이제 하나의 이제 클래스로 안내를 해드린 거고 이것도 약간 비슷한 케이스가 뭐냐면 저희가 입학 대기반이라는 약간 이런 개념을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이 이 학원에 등록하려고 왔는데 이 학생이 바로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너는 다음 주 한 2주 후부터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2주 후를 놀리게 되면 선생님들은 사실 약간 불안해요. 이 애가 또 다른 학원을 약간 만나보거나 이런 것들이 약간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시기에 너가 그냥 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이런 동영상 강의를 미리 찍어놓은 걸 좀 미리 학습하고 있어라. 아니면 내가 수업을 나가려고 예정했던 이런 것들을 예습을 한번 해봐라. 라는 방식으로 온라인 시스템으로 애들한테 이제 문제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서비스를 애들한테 주입을 시켜야 그 학생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뭔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더라도 그 불안한 기간을 선생님들이 이제 이끌 수 있도록 약간 이런 방식으로 입학 대기반이나 클래스를 이용을 해도 정말 학원에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이 마지막에 보라색 두 개는 뭐냐면, 지금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약간 집중관리반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개개인별로 아니면 개인화시켜서 학생들을 좀 아주 초개인화시켜서 이제 케어하시는 이제 작은 규모의 학원들, 뭐 공부방도 되실 수 있지만 실제 공부방이 아님에도 약간 그런 것들에서 엄마들이 원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이제 특강반이나 뭐 단과반 이런 스타일의 학원을 비선호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의 레벨이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높거나 약간 이런 경우는 극과 극으로 약간 개인 학습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는 클래스를 막 수백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학생 수를 제한하는 거지 클래스를 제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이 20명이면 20개의 클래스를 너는 A 클래스, 너는 B 클래스 개별화 시켜서 컨텐츠를 제공하실 수도 있다. 물론 수업은 만약에 같이 하실 수밖에 없겠죠. 뭐 20명을 한 명 단위로 수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과제 정도는 적어도 한 명, 한 명, 한 명 단위로 최적화시켜서 제공을 하실 수 있다. 물론 손이 많이 가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그 학원의 컨셉으로 운영하시는 학원이라 하면 그것조차도 선생님들이 원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린 부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 학원이 어떤 스타일이고 지금 어떤 시기인지 따라서 반을 되게 여러 가지 꾸릴 수가 있고 학생 한 명을 여러 군데에 꽂을 수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학원 스타일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필요한 스타일대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께서 얼마든지 생각을 좀 다르게 하시면 우리 학원에 맞는 반을 얼마든 꾸릴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대는 도입을 하신 초창기에 시스템부터 구축을 잘 하시면 우리 학원에 잘 맞는 옷으로 딱 입고 시작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이용하실 때 잘 한번 생각해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는 이제 커리큘럼이에요. 프로그램 딱 들였으면 세팅을 잘 했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건 커리큘럼 세팅이잖아요. 뭐 학원에 있는 학생들 뭐 연령대에 따라서 혹은 뭐 아이들 수준 따라서
어떤 아이한테 어떤 걸 학습시킬지 요걸 또 잘 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가 일단 가지고 있는 학습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세 가지입니다. 어휘, 구문, 문법 세 가지를 학습하게 할 수가 있는데 요 세 가지를 연령대별로 저희가 좀 추천하고 싶은 커리큘럼 요런 나이대에는 요거를 요렇게 학습해라라고 하는 뭐랄까 추천 사항들, 권장 사항들, 학습 방식들 이런 걸 좀 들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께 요 나이 때는 요걸 요렇게 학습하세요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꼭 요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것들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등 때 어휘부터 말씀드리려고요. 일단 중등 때 어휘는 좀 다양하게 노출 많이 시키셔라 하는 것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네. 네, 일단 중등 어휘는 사실은 학생들이 이제 단어를 확장하는 제일 첫 번째 시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초등 어휘는 너무 쉬워요. 쉽고 개수가 많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실력 차가 크게 나기도 힘들고 웬만한 아이들이 뭐 책 한 권만 잘 봐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어휘 학습은 중등이다라고 보시면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학생들이 책으로만 암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손으로 쓰는 건 더 좋은 건 맞아요. 저희도 이제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시대가 이제 시대인지라 어느 정도 애들에게 약간 이런 온라인 학습이 이제 적응한 세대들이 올라오는 시기예요. 지금 초등학생들도 이미 학습지를 풀지 않아요. 학습지를 다 패드로 학습하고 있고 그런 애들이 점차 한 학년 한 학년 올라가고 있고 중등에서도 이런 것들을 제공했을 때 그렇게 컴플레인 하지 않는 지역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신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학습을 물론 테스트는 종이로 학원에서 치르실 가능성도 있지만 애들에게 그냥 정기적으로 학습하시는 방법은 분명히 온라인으로 학습하시는 게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것들이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세듈런에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휘 학습이 이제 제공되고 있는데, 저희가 어휘는 크게 유료화의 개념보다는 약간 선생님들이 폭넓게 이용하실 수 있게 무료 회원이어도 얼마든지 검토하실 수 있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어휘급 고교 기본 예를 들어서 책만 이제 고등학교 뿐인 거지. 사실 중학교 이제 교재를 보시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이렇게 7가지 유형의 학습 기능을 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7가지 유형을 어떤 한 단어를 통해서라도 뭐든지 이렇게 드릴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여러 개를 보다 보면 예를 들면 저희가 예전에 제공했었던 뭐 학습에서도 그때도 이제 레인보우 시스템이라서 그때도 7가지라서 저희가 레인보우 시스템을 이제 RVT7이라는 이제 시스템을 잠깐 운영한 적이 있는데 그 기능을 저희는 연장선상으로 본 거예요. 애들이 그때 학습을 시켜놨더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런 책이 또 이제 계속 업데이트되면 좋겠더라라는 이제 부분들의 의견들이 있어서 여기에서도 저희가 7가지의 기능을 이제 충분히 해소할 수 있고 솔직히 단어 7개 보면 웬만하면 외웁니다. 그리고 이걸 좀 이제 정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기능만 제공이 되면 애들이 정말 암기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애들에게 저는 정기적으로 잘 제공하고 체크만 잘 해주시면 충분히 크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사실 어떤 어학원이든 아니면 이제 보습학원이든 온라인화 시키기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어휘예요. 왜냐하면 어휘에 대해서 온라인 하는 거는 애들도 지금 어느 정도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테스트를 이렇게 치르실 때 사실 채점 조교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채점 조교의 알바비도 사실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단 1초 만에 너가 100명이 보든 20명이 보든 나는 1초 만에 이 채점을 다 해서 그냥 줄을 다 세울 수 있어요. 너는 통과, 너는 그냥 불합격. 약간 뭔가 이런 것들이 다 컷 통과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선생님들이 인쇄를 해서 제공하시는 게 분명 좋으실 수도 있지만 한번 시도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이 어휘 영역이라는 부분이고요.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잠깐 이 캡처들을 보여드리면 여기 있는 7가지가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 어휘 7가지인데요. 이제 여기 왼쪽 제일 왼쪽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카드 학습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외우기, 암기할 때 사용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애들 학교랑 학원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버스 기다리거나 그럴 때 핸드폰을 막 보기 딱 좋은 그런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암기하는 거 그런 거 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객관식부터 해가지고 주관식용 들어가 있고요. 맨 오른쪽에는 그나마 좀 게임같이 좀 덜 공부처럼 느껴질 수 있게 카드 학습처럼 짝 맞추기 유형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7가지 유형으로 학습을 해보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웬만하면 외우지 않겠습니까? 단어 하나 7번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7개의 유형으로 학습을 하면서 노출을 좀 다양한 방식으로 하면서 좀 단어 학습하는 그런 뭐랄까 근육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음. 학습인 것 같습니다. 가끔 허걱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네. 7개 무조건 다 주는 거 아니고요. 네. 선생님이 원하시면 하나만 주실 수도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구문인데요. 사실 구문 학습하기에 제일 좋은 시기가 또 중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등 때 구문 좀 꼭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사실은 구문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기능을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그리고 천일문이라는 이제 메이저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이런 기능을 저희가 필사적으로 무조건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학생들의 의지와 노력이 조금 필요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고등학교에서 요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고등학교는 학습량도 워낙 많고 영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다 보니까 약간 중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꼭 커버해 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아까도 어휘도 말씀드렸지만 구문의 거의 뭐 7할 정도는 사실은 중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문법과 구문의 서술형과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기서 꼭 처리해줘야 되는 양적인 학습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등 시절에 뭔가 이렇게 구문적인 학습법을 약간 이제 익혀놓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해석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이제 내신에서 서술형에도 분명히 구문적인 기능을 인지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실력이 이제 확 벌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 성남에서 이제 서로 이제 발생을 해서 구문만으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사이즈를 키워놓은 이제 대형 학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말씀을 이제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미 분원이 4개까지 세팅이 된 그것도 그 4개 분원이 다 학원가 최대 학원가를 이제 다 섭렵하고 있는 그런 학원가를 섭렵하고 있는 이제 학원인데 거기는 사실 구문으로 거의 90%를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는 손 놔버릴게. 너네 이제 다른 학원 가도 돼. 약간 이런 느낌의 학원인데도 수백 명을 거느린 학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들 다 인지하실 거예요. 나는 이거 하나만 잘해서 이 동네에서 이거는 해결해야지. 약간 이런 포인트들이 분명히 학원마다 전략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문을 요즘에 이제 중학교에서는 꼭 이제 체크를 해주셔야 학생들이 아, 그 중학교의 내신이나 고등학교 가서 내신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감지를 하시고 저희가 갖고 있는 천일문에 대한 컨텐츠의 장점을 중등에서 다 이용을 하시면 좋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라고 꼭 천일문 스타터만 보시는 게 아니라 선임 스타터 이외에 입문과 기본 정도까지는 무조건 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일부 학원에서도 중학교 3학년 때 사실 천임은 기본을 떼시지 막 엄청 고1, 고2 가서 천임은 기본 떼시는 학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 그래야 사실 선행의 느낌도 나고 엄마들도 아 이거 고등학교 책인데요 하고 이제 익숙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이제 모든 컨텐츠 천인문에 대한 모든 1000개의 문항이든 500개의 문항이든 이런 것도 다 DB화 시켜놨기 때문에 중등에서 이런 걸 잘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학부모님께 어필을 하면서 학습의 이제 이용도를 잘 이끌어 주시면 되게 저는 이제 굉장히 엄마들에게 이런 브랜드적인 안내를 통해서도 학원에 약간의 어느 정도 이제 브랜드를 좀 더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요거 학습하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4가지 구문 학습 유형 가지고 있는데 중등 때 구문을 학습을 시키신다면 시간이 아직은 좀 있기 때문에 요 4가지 유형을 되도록이면 다 학습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학습하는 걸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요거 잘 보이시는지 안 보이시면 혹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구문 학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직독직해, 구조분석, 스크램블, 영작 네,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들어가 보면 가장 먼저 끊어읽기 먼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천일문 선생님들이시니까 거의 다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천일문 들어가서 보게 되면 끊어읽기 하고 뭐 구조분석도 해보라고 하게 되어 있고 저희 또 올라가 있는 부가자료 보면은 뭐 스크램을 할 수 있게 뭐 또 이렇게 영작도 해볼 수 있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를 묶어가지고 한 번에 학습할 수 있게 딱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세대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읽기도 여기서 바로 해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문장이 길어지거나 복문이 되면 이렇게 2개짜리 짝대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끊어읽기를 먼저 한번 해보게 돼요. 그 다음에 끊어 읽었으면 선생님께서 수업 때 반드시 끊어 읽은 대로 해석을 해봐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끊어 읽은 대로 해석을 이렇게 해보도록 칸이 딱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너가 끊어 읽은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봐라 라고 하도록 되어 있고 해석해본 거에 맞춰서 모범 해석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끊어 읽어봤으니 이번에는 조금 더 난도를 올려서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해보는 것도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네가 생각하는 그 방식 그대로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해보라 라는 것도 등장을 하고요. 어, 어렵다. 이게 난 좀 모르겠다. 애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라고 할까 봐 여기 위쪽에 보시면 문장부 안내가 들어가 있어. 이렇게 참고를 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위쪽에 보시면 스피커가 모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보면 We should have our windows fixed. If we don't fix them,
It will be freezing in winter. 네. 선생님 학습하실 때 저희가 MP3 파일이 올라가 있기도 한데 듣기도 많이 결합해서 같이 학습시키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할 때처럼 구문 학습하면서 구문도 학습하지만 듣기도 같이 좀 학습해라 하는 예시까지 같이 해서 같이 학습시키실 수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 분석까지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부가적으로 올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스크램블도 학습해 보시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반 좀 잘한다, 애들 좀 욕심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영작까지 할 수 있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작 같은 경우에는 힌트 보기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요. 요거 개수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반이 얼만큼 하느냐, 아이들이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요거 조절을 해 가시면서 난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애들한테 좀 욕심이 있고 잘하는 반이다라고 하면 좀 힌트를 적게 주시고 조금 힘들어할 것 같다라고 하면 조금 주시고 뭐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시면서 난도 조절을 해 주시면서 풀리시면 아이들이 너무 버거워하지 않게 하면서 구문을 좀 그나마 재미있게 좀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제대로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구문을 시간이 있을 때 좀 딥하게 학습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등은 구문까지 이용을 하시면 천일문이랑 좀 확실하게 좀 딥하게 학습할 수 있고 좀 시너지가 확 날 수 있는 학습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이제 문법인데요. 문법은 또 지금부터 본격 달려야 하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또 드릴을 막 해야 하는 시기고 또 저희가 집중을 한 건 선생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법 교재에서 슬슬 문제량의 부족을 느끼시는 시기일 것 같다라는 거에 집중을 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문법 교재가 꽤 많아요. 네. 세두가 저희가 보니까 세두가 구문도 1등이지만 사실은 이제 문법 교재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차곡차곡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문법 교재가 많은데 문법 교재가 많은 만큼 저희가 아까 그 모든 DB를 여기다 넣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문법 교재에 대한 이제 DB가 제일 많이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두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또 이제 문제 유형 자체가 교재를 개발할 때 자체 시기에 이제 제일 적합한 내신 유형을 저희가 잘 적용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있어서도 약간 서술형 유형들도 저희가 이제 전국 단위 선생님들 계속 미팅을 하면서 뭔가 좀 보편화된 약간 이제 평균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서술형 유형들을 다 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온라인으로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게 저는 이 시스템에서 문법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타사 이제 문법 교재를 보시게 되면 보통은 객관화가 제일 많아요. 1, 2, 4번, 1, 2, 3, 4 중에 골라라. 아니면 뭐 이런 단어 하나 써라. 아니면 이런 거 문장 한번 써라. 약간 이런 식의 직접적인 타이핑 정도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실제로 이런 거는 내신 문제지에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라는 것들이 이런 것까지 이제 구현을 시켰구나. 라는 것들을 저희가 다 문법적인 유형별로 이제 만들어 놨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거는 정말 애들이 진짜 내신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이제 체화를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이제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이제 피드백도 많은 분들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문법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실 문법 특강을 제일 많이 하시긴 합니다. 방학 특강 때. 왜냐하면 애들은 문법이 정말 약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뭐 마더통의 3.800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이 애들이 같은 유형의 문제라도 10문제 풀면 이해를 못 하는데 100문제 풀리니까 이해를 하더라고. 약간 이런 개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교재는 얇고 간단하게 진행하시지만 그거에 대한 문제들은 세두런으로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같은 포인트에 대해서 세두 갖고 있는 전체 문제집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투부정사를 어떤 책에서 진행을 하셨을 때 세두 갖고 있는 약 20개의 교재에서 투부정사 문제만 다 취합을 해보시면 수백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애들에게 얼마든지 선생님의 취향에 맞게 원하시는 양만큼 제공을 하시면서 방학 특강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어, 문제량이 충분히 들어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 나중에 세대를 사용하실 때 생성 쪽 들어가 보시면 검색 조건에서 문법 선택을 하시고 출제 포인트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문항 레벨을 선택을 하시고 대분류부터 중분류, 소분류까지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투부정사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 투부정사에서 뭐 형용사다라고 해놓고 출제 유형도 고르실 수가 있어요. 출제 유형 중에서 뭐 나는 객관식이 아니라 나는 서술만 주고 싶어라고 하면 서답형, 뭐 선택규정형, 뭐 어순배열형 이런 것들 서술형이 나올 법한 문항들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문항이 이만큼 서팅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내고 싶은 소분류 중에서 또 내고 싶은 문항수만큼만 뭐 200문제, 뭐 여기서 100문제 뭐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이거 현재는 이제 100개 제한이 있어요. 아, 네, 그렇네요. 네.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냥 뽑으시면 됩니다. 마치 문제 은행처럼 그냥 원하는 거 선택하시고 휴대폰 선택하시고 레벨 선택하시고 뽑고 싶은 문항수 뽑으시면 그냥 바로 툭 하고 뽑힙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문항들이 전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처들이 그냥 어머니에서 뽑아온 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교재들, 선생님들이 아실 법한 교재들일 거예요. 뭐 거침없이 라이팅, 천일문 그래머, 쓰작 이런 교재들에서 문항을 다 뽑아가지고 온 것들이기 때문에 문항의 퀄리티만큼은 저희가 자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왔기 때문에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문항들, 그리고 우리 애들이 풀었을 때 뭐 충분히 뭐 애들이 이상 없다라고 또 풀었을 때 분명히 이거는 애들이 실력이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동안 풀리셨던 어떤 문제는 보다 훨씬 믿을 수 있고 그럴싸한 문항들일 것이다 라고 저희 자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용해 보시면 내신 기간에도 그렇고 특강 기간에도 그렇고 뭔가 충분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항들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용해 보시면 중등은 이번 여름방학 때는 이렇게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 고등 넘어가 볼 텐데요. 고등은 어휘부터 시작할 텐데 어휘는 사실 아까 보신 거랑 똑같기는 한데요. 이번에는 어휘에서 한 단계 더 얹어서 내신 대비 때 얹을 수 있는 어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때에 어휘가 왜 등장을 하냐면 중등이랑 좀 달라진 게 있다면 그때는 어휘 리스트가 학교에서 막 툭 하고 떨어지잖아요. 어마어마시한 어휘 리스트 떨어지는데 그 어휘 리스트의 문제가 이제 시중에 없는 교재라는 게 문제죠. 학교에서 갑자기 웬걸 이만한 어휘 리스트를 툭 하고 던져주는데 이게 대비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뭐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생님 전부 다 엑셀로 작업을 막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때들은 이용하시면 조금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장점이 있죠. 일단 여기서 말씀드린 어웨이 기능은 무료 회원들은 사실 이용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네. 네, 저희가 프리미엄 보컬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어휘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선생님들이 올인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있는 분들이면 같이 이제 뭐, 어, 곁들여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프리미엄 복과 중에 세듀의 어휘가 아니더라도 선생님들이 세듀 책만 공부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어휘책 중에 모든 유명한 타사 책들도 많고 교과서에 대한 단어 학습을 시키셔야 될 이제 이슈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 물론 모든 출판사마다 그 출판사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단어 리스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엑셀화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엑셀에 대해서 뭔가 예문이나 이런 쪽의 DB는 저희가 필요하지 않아요. 저희는 만약에 어휘가 갖고 있는 그 표제어, 스펠링 부분만 어느 정도 이제 열만 갖춰서 이제 선생님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파일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갖고 있는 프리미엄 복과에 그 엑셀 파일을 집어넣었을 때 저희는 자동으로 걔한테 적합한 예문과 그리고 뜻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체계화를 시켜서 선생님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다 세팅을 해드립니다. 네. 그거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번 내신 시험 단어야라고 하면서 엑셀 상으로 이만큼의 단어를 줬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거는 그냥 표제어로 엑셀 시트에 이 표제어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입력을 하신 다음에 세드론 들어가셔서 생성해서 프리미엄 복합 만들기를 들어가신 다음에 엑셀 단어에서 아까 저희가 표제어만 입력한 요 파일을 그냥 업로드를 바로 하시면 됩니다. 업로드를 하시면 저희가 아까 표제어 말고 입력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이 표제어에 대한 뜻 바로 따라 붙고요. 여기 보이진 않지만 지금 얘가 알아서 예문이라든지 뭐 유반이어 다 가지고 와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출제할 수 있는 문제를 보시면 예문이라든지 유반이어 이런 거 다 출제가 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즉슨 예문과 유반이어를 지가 갖고 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자체 데이터를 얘가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 번 더 확인을 드릴 수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저희가 만든 지금 요 문항들로 학생이 문제를 한번 푸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생님이 엑셀 시트를 이용해서
프리미엄 보컬로 문항을 만들었고 이 문항을 만든 걸 학생이 푼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예문 암기, 뭐 예문 뜻 고르기, 철자 쓰기, 유반이어 고르기 이런 문항들이 다 알아서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면 이런 것들, 이렇게 예문 나오는 암기 문항들, 그다음에 이렇게 예문이랑 같이 만들어져 있는 뜻고르기 문항들 이런 것들 자동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예문 데이터 이용해서 바로 만들어진 문항들이고요. 그다음에 유반이어도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냥 표지어만 입력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유반이어를 고를 수 있는 문항까지도 출제가 바로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원래는 뭐 이렇게 엑셀 시트 만든 다음에 여기에 해당한 예문 막 네이버에서 끌어오시고 유반이어 막 끌어다가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표지어만 툭 하고 올리시면 바로 문항들이 만들어지니까 이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프리미엄 보컬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레벨도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준 요 엑셀 시트의 단어는 되게 간단한 단어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이 학교 되게 어렵게 나온 학교이기 때문에 준 단어 뜻은 되게 쉽게 줬지만 분명히 시험에 나올 때는 더 어렵게 나올 거다라는 거 알고 있는 학교다라고 하면 레벨을 더 끌어올려서 훨씬 더 어려운 난도를 주시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어렵게 조금 더 고난이도로 풀도록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예문을 한 개만 드리지 않아요. 아, 네. 저희가 최대 뭐 한 10개까지 나오는 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이 단어의 쓰임새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중에 예문을 되게 집착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단어는 무조건 예문에서 활용을 하면서 암기를 해야 된다는 이제 요즘 그런 시기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문에 대한 이런 자동으로 리플레이스 시켜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애들이 그냥 계속 새로 고침만 누르면 예문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 예문에서 내가 이 뜻을 몰랐는데 이 예문을 보니 저 뜻인 것 같아. 라는 이런 유추할 수 있는 그런 학습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이용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번에 2주 쿠폰을 또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분명히 이제 모든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는 유료의 쿠폰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이런 기능을 먼저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구문인데요. 고등 구문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일단, 고등에서 구문을 시간을 아까 쓰기는 되게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등 때 계속 푸시를 드렸던 이유가 구문을 사실 중등 때 하셔야 되게 좋아요. 그렇지만 고등에 왔는데 얘가 하위권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은 사실 독해를 시키면 못합니다. 그런 애들은 어느 정도 문장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사실 정규반에서 뭔가 책을 하나를 끝낸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물론 책을 끝내면 천인문을 시키겠죠. 저라면. 그렇지만 그런 애들 뭔가 온라인으로 계속 기능 활용할 수 있고 너가 복습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마련을 해준다면 저는 고등에서 구문을 쓰셔라.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좀 집중적으로 그리고 그 애한테 뭔가 좀 최적화될 수 있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마다 뭔가 클래스를 따로 개설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럴 때 이용하시면 좋죠. 뭔가 성적이 유난히 떨어지는 애들은 구문을 무조건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좋고 그리고 책이든 어떤 문법이든 구문이든 책마다 목차별로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애들이 통밥으로 맞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투부정사 풀고 있으면 답을 다 투부정사 입력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다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온라인이니까 가능한 기능들은 이런 목차 통합 테스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이런 목차를 지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목차를 다 골라요. 다 고르고 원하시는 그냥 문제수만 50개다 딱 입력을 하시면 뭐 어떤 구문이 어떤 목차에서 제공될지 모르니까 애들은 테스트를 정말 타이트하게 칠 수 있는 거죠. 내가 모르는 것, 아는 거 확실하게 구분 질 수 있는 건 사실 온라인이니까 가능하다. 이런 거 오프라인으로 하시려고 하면 선생님들이 일부러 구문을 막 분리시켜야 돼요. 저기서 한 문제 냈으니까 저기서 한 문제 더 내볼까? 아니면 출판사에 요청을 하시죠. 이런 거 혹시 테스트 없으시냐? 이런 거 추가로 제공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교재 개발할 때도 그런 거 요청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목차 통합 테스트 꼭 넣어달라. 근데 이런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도 너무 이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온라인에서 이용하시면 되게 좋다. 왜냐하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문법 한번 잠깐 넘어가 볼래요? 네. 문법에서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약간 있기는 한데, 저희가 구문하고 문법 때 다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인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올인원 서비스만 이용하시면
어휘만 인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문하고 문법도 선생님들이 만든 테스트를 다 인쇄를 시킬 수 있어요. 물론 이 온라인 시스템이 선생님들이 아직 익숙치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애들한테 세팅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학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랩실도 없고 애들한테 핸드폰을 줄 수도 없고 패드는 더더욱 없어요. 약간 이런 학원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온라인으로 이제 선생님만 이용하시고 인쇄를 이용하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인쇄 서비스를 마련한 이유도 일단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다 쓰시는 건 저도 부담인 거 알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세팅하는 거. 내가 우리 애들에게 주는 문제 자체 세팅만 온라인으로 이용하시고 일단은 오프라인으로 애들과 그냥 시험지 평소 하시는 대로 테스트를 쳐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를 준비하는 시간은 월등히 이제 축소시킬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문법도 사실은 이제 애들이 고등학교에 대해서 이제 감점이 일어나는 건 무조건 서술형이잖아요. 이제 서술형에서 이제 감점이 일어나는 거 어떻게 해결해 주냐가 이제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저희가 랭크 77이나 뭐 어법급 서술형 이런 거 보시면 예스24에서 무조건 5위 안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서술형 교재에서는 무조건 저희가 1, 2위예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의 문제 퀄리티가 높은 건 다들 선생님들이 인지를 하시는 거고 이런 컨텐츠가 저희는 바로바로 이제 저희가 주입이 돼요. 이번에 개정된 저희 랭크 77 같은 경우도 오늘 다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개정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웬만한 교재 다 세팅을 해드려요. 그래서 최신간의 문제도 쉐듀얼 안에서 이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온라인으로 뭔가 선생님이 이용하시지 못하더라도 한두 페이지 정도 인쇄는 해보셔서 꼭 써보셔라. 그런 것들을 오늘 드리는 무료 쿠폰을 통해서 한번 꼭 이용을 해보셔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프리미엄 복화인데요. 프리미엄 복화는 이제 얘를 왜 따로 뺐냐 하면, 방학 시기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방학 시기에 딴 거보다 어휘만큼은 정말 하나 제대로 하고 가자. 이런, 뭐랄까, 불타는 열애가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그동안 뭘 했냐면, 방학 동안에 어휘 책 한 권 빼기 이런 거를 학원마다 다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효과가 있었냐? 이런 의문이 들었고, 진짜 어휘를 하기 위해 정말 진짜 순수 어휘력을 정말 길러보기 위해서 교수에게 된 프로그램이 프리미엄 복화인데 이번 방학 때는 책 한 권 떼기 하시지 마시고 프리미엄 복화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하는 제안 드리기 위해서 이걸 따로 떼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여름방학은 짧아요. 예, 음. 짧은데 뭔가 어휘가 기존에 이용하시던 책이 있으면 뭐 수순이 맞아서 이번에 어휘 이번에 겨울방학까지 하면 잘 맞아. 이런 분들은 사실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뭔가 어휘를 계속 컨트롤을 해주고 싶은데 뭐 한 2, 3주 안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것도 또 약간 선생님 컨텐츠 준비하셔야 되죠. 그런 거는 사실 다 온라인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컨텐츠 준비가 애매한 시기들은 다 온라인으로 처리하시는 게 선생님들이 시간 세이브하고 선생님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방금 수진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모든 학원들이 어머니들과 뭔가 이런 것들을 소통하기 위해서 계속 어휘 암기를 이제 강요를 해요. 그렇지만 애들이 유닛 1에서 외운 어휘는 사실 유닛 4까지 갔을 때 유닛 1에서 어휘 암기한 어휘는 반의 반도 남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뭐 엄청 쉬운 단어면 남아있겠죠. 아니면 원래 알고 있던 단어가. 그렇지만 하루에 막 100개씩 외우는 이런 테스트지를 이제 계속 드릴 했을 때 과연 아이들은 내가 이 수업을 특강을 마쳤을 때 과연 몇 개의 어휘가 머릿속에 남아있냐. 이런 거 사실은 다들 선생님 공감하시잖아요. 그냥 암기를 시켜야 그나마 남지라고 생각하시니까 계속 암기를 시키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뭔가 이제 선순환 구조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프리미엄 국화에서 만들려고 노력했던 거는 이런 것들. 애들이 이제 암기했던 것들을 모르는 단어를 계속 수집을 시켜줘요. 그럼 수집을 시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단어만 가지고 다시 한번 테스트, 다시 한번 테스트. 근데 얘가 유닛을 한 절반쯤 지났을 때 또 한번 테스트. 그러면서 반복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근데 선생님들이 이런 걸 만약에 얘가 틀렸던 거를 만약 오프라인에서 뭔가 체크하실 수 있나요? 그런 거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온라인이니까 가능한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프리미엄 보컬의 단순 이 기능만 가지고 저희가 프리미엄 보컬하고 이름을 붙인 건 아니고 아까 저희가 간단하게 잠깐 얘기한 게 있는데 어휘에 대한 난이도를 설정할 수 있어요. 어떤 어휘든 사실은 그걸 처음 이제 인지하는 시기가 있지만 그걸 인지하고 나서 나중에 고등학교 때 그 단어를 또 인지했을 때는 같은 뜻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독해에서는 저런 뜻으로 썼는데 애들은 이 뜻밖에 모르니까 저 뜻으로 독해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애들은 틀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저희가 있다. 예를 들면 뭐 피처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기본적으로 뜻은 무조건 이렇게 나오지만 이 단어를 나중에 어렵게 내고자 하면 저런 4, 5번의 뜻을 갖고 이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컨트롤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처를 내가 중학교 3학년 정도까지의 단어 레벨로만 만약에 세팅을 해 놓으신다. 그러면 애들한테는 3번 끝까지밖에 안 가요. 그렇지만 이 단어를 뭐 수능이나 고등의 레벨로 선생님이 지정을 하시겠다. 근데 물론 저희가 단어별로 레벨을 지정하시라는 이런 수고로움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테스트를 세팅할 때
그 테스트에 대한 세팅 값을 정하실 수 있어요. 고등이냐, 수능이냐, 아니면 중등이냐. 근데 그런 걸 통합적으로 제공을 했을 때 이 단어가 만약에 그 안에 껴있다면 저 5번 뜻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뜻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이 뜻으로 활용되는 예문까지도 같이 세팅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이 단어가 이렇게까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내가 굳이 수정하거나 편집하지 않아도 애들에게 이렇게 레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프리미엄 보카라는 이제 브랜딩을 이제 한 거고요. 예. 네. 그리고 학습하는 모드도 되게 여러 가지인데요. 저희 암기 모드라는 걸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기 모드는 그러니까 보통의 단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암기는 네가 알아서 해오는 거고 우리는 너가 암기한 거 체크만 한다라는 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빈칸, 그러니까 뭐 철자 암기, 뭐 객관식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암기한 걸 체크할 수 있는 모든 많지만 암기를 하는 과정은 네가 알아서 해라는 식이 많은데 저희는 암기를 하는 과정도 같이 할 수 있게 5가지 암기 모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암기하는데 편한 방식이 너 뭐야? 5가지 중에 내가 골라봐 라고 해서 연상 암기, 철자 암기, 예문 암기, 유반유 암기, 신속 암기 중에서 아이가 암기하는데 잘 외워지는 방식 하나를 골라가지고 암기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암기하는 그 스텝부터 아이랑 같이 간다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암기를 했으면 체크를 하는 모드, 문제 모드도 8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좀 자랑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암기 모드를 선택을 하면 그 암기 모드랑 궁합이 좋은 문제 모드를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신속 암기를 외웠다라고 했을 때 신속 암기랑 가장 궁합이 좋은 모드는 요거랑 요거예요 라고 해서 그거랑 합이 좋은 걸 추천해 줌으로써 학습을 할 때 가장 시너지가 좋고 가장 뭐랄까 암기 효율이 좋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학생이 틀렸던 단어에 대해서 계속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걸 잠깐 보여드리자라고 하면 이런 식입니다. 잠깐 실화면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자, 학생이 학습을 마무리를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단어장이 뿅 하고 생겨요. 여기 들어가 보면 본인이 암기한 거, 미암기한 거, 틀린 거 이런 게 쭉 생기는데요. 이걸 가지고 뭐 내가 틀린 거를 막 다시 한번 자세히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 위쪽에 프리미엄 복화 영단어 학습이라는 게 생겨 있어요. 요걸 한번 클릭을 해보면 내가 지금 틀렸던 미암기 단어를 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학습을 할 때 어떤 유형으로 학습을 하고 싶은지 그냥 네가 알아서 틀린 거니까 알아서 잘 외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유형으로 학습하게 해줄까 또 고를 수가 있고 학습을 할 때 네가 학습한 지 오랜 순서로 할래? 아니면 다른 애들이 많이 틀린 순서로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좀 친절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너가 틀렸던 그 애들에 대해서 좀 딥하게 너에 맞춰서 학습을 다시 한 번 더 해보자라는 방식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틀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보기 할 수 있는 방식이 좀 친절하게 되어 있다라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리미엄 보카도 꼭 사용을 해보셔라 라는 네.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할 수 있다라는 네. 점인데요. 네. 일단 아까 계속 여러 번 반복됐던 내용이니까 이건 짧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드란 문항은 일단 온라인을 이제 기반으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뭔가 많은 것들 기능을 이제 구현해 놓은 것들에 대비해서 오프라인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은 사실 출력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출력 기능을 제공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오프라인에서 뭔가 아직 이런 온라인 시스템 도입을 많이들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은 난 하고 싶지 않아. 약간 스트레스 이런 학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이상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추세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화 시키는 학원들도 전 정말 많이 만나봤고 그 학원들이 잘 되고 있는 학원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원들이 세팅해 놓은 시스템을 보면 정말 다 천차만별이에요. 선생님들마다 원하시는 분야와 집중하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아직도 지금 되게 많은 프로그램을 막 이제 도토리 키재기지만 약간 뭔가 이렇게 기능들을 막 이제 서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한테 맞는 프로그램이 뭔가 이런 것들 한번 이제 잘 체크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세듀는 어느 정도 오프라인에 대한 선생님들의 수요를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인쇄 가능하게 세팅을 해놨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일단 온라인으로 뭔가 발이라도 한번 담가 보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용을 하시다 보면 선생님들이 계속 눈에 익어요.
이런 메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는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전자교과서가 나와요. 지금 뭐 반발도 있고 약간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분명히 아마 시행될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선생님들도 약간 온라인화된 시스템들이 뭔가 학교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계속 컨텐츠를 이제 출판사들이 아마 도모를 할 거예요. 물론 학교만 이렇게 주고 계속 오프라인 학원들은 뭐 책으로 수업해라 이건 아닐 거라는 거죠. 물론 학원들도 변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도래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선생님들이 시도할 수 있을 때 미리미리 조금이라도 하나의 기능이라도 하나의 영역이라도 아니면 잠깐 지나가는 테스트라도 온라인으로 꼭 시도를 해보실 수 있는 약간 그런 트라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세듀런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도 아직도 저희는 학원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세듀는 교과서 출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원은 저희는 제1의 이제 고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원들이 어떤 부분 불편하다. 저희가 물론 다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속도는 약간 이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만큼 되게 빠른 피드백을 드리긴 약간 어려운 게 저희는 아직도 출판사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재를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출판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이 선두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런 온라인 시스템을 계속 그에 준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 개선을 할 겁니다. 물론 속도를 어느 정도 높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없는 게 독해잖아요. 사실은 선생님들이 독해에 대한 질문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저희가 독해를 미룬 이유는 사실은 독해는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책으로 눈으로 보면서 푸는 게 제일 좋은 건 맞아요. 저희도 그런 걸 인지하기 때문에 학습적으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최우선으로 미룬 거지 사실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속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독해에 대한 기능에 대한 아이디어를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희를 만나시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독해가 기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 주시면 저희도 그런 걸 되게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기회가 된다면 의견을 뭐 댓글이든 아니면 저희 세듀쌤 밴드든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개선할 용의가 있으니까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일단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는데요. 네, 오늘 네. 지금 녹화가 되고 녹화 있었어요. 됐대네요. 네. 네, 녹화가 다행입니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카페에 저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원래 이벤트가 저희가 커피 한 잔 하자고 했잖아요. 아직 커피를 안 드렸는데, 네.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안내를 드렸어야 되는데, 커피를 안내를 못 네.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폼을 입력하실 수 있는,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링크를. 여기다 입력만 해주시면 저희가 전화 발송을 해드리니까, 네. 예, 꼭 잊지 마시고 폼을 입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드런 2주 동안 체험해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이용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세드런 기존에 나 이용해봤는데요 라고 하셔도 또 이용하실 수 있게 드리는 이용권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이용해 보셔서 네. 이전에 프리미엄 모카가 런칭되기 전에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더더욱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남은 기간 동안 학습이 분명히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 여름방학만 시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2학기 때는 분명히 약간의 한 가지는 시간이 이제 도래합니다. 그럴 때 한 번 더 이제 체크를 해보시고 좀 더 이제 이용해 보시고 싶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게 어느 정도 이제 선생님들께 이제 개방적으로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분명히 적극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겨울방학 때는 꼭 이제 전자교과서 도래하기 전에는 한 번 정도는 나도 이런 온라인 프로그램 한번 도입을 해볼까? 저희가 정말 엄청나게 정말 시간을 많이 써서라도 선생님들께 뭔가 이제 교육을 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충분히 감안하시고 연락을 자주 주시면 저희가 콘텐츠 부분이든 아니면 시스템 운영 부분이든 이런 것들을 다 도움드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좀 많이 길었어요. 저희가 저 한 40분이면 되려나 했는데 생각보다 1시간 바로 저희가 채워버려서 네. 사실은 원래는 질문도 받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12시면 이제 식사도 하셔야 되고 학원도 이제 이제 가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 네. 그것도 저희가 이제 개발팀하고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저희가 이제 계속적인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말씀 주신 이제 불편사항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저희 세드센 카페 아니라 세드런 카페가 있습니다. 예, 세드런 카페가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새 글이든 어디든 댓글로만 남겨주셔서 저희가 다 알람 떠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편하게 그냥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다 확인하고 그리고 문의사항도 다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1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나가시기 전에 꼭 폼 작성하셔서 커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요거 한 10분 정도 켜둘 테니까요. 여기 폼 작성 못 하신 분들은 폼 네네. 해주시고요.
저희가 폼 확인하고 커피랑 이용권 보내드릴 테니까 작성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들 여름방학 얼마 안 남았는데 화이팅 하시고요. 네, 다음번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